안녕하세요. 저는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을 겪고서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사연을 쓰는 지금도 제가 경험한 일이 맞는 건지 싶을 정도로 현실에서 일어나긴 힘든 경험을 했다 싶네요.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긴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 어쩌겠어요. 이젠 그 경험으로 인해 어떠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 하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만 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일어날 거란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처음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에다 성실하기까지 했어요. 회사 동료로 처음 만난 남편은 주변 동료들이 임무와 칭찬을 할 정도로 성실하고 성격 좋은 남자였어요. 저와는 동기지간으로 서로 의지하는 일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이 저를 보는 눈빛이 오묘하더라고요. 직장 동료를 보는 눈빛이 아닌 어딘가 모르게 끈적거리기도 하고 느끼하기도 하고요. 이런 제 느낌은 단순히 오해가 아니었어요. 저기 윤영 씨, 나 윤영 씨 좋아해. 입사했을 때부터 첫눈에 반해서 이때까지 쭉 좋아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한테 기회를 좀 주면 안 될까? 갑자기 고백을 해오니 저는 크게 당황하고 말았죠.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남자로의 매력은 글쎄요. 확 끌리는 것이 없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애매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에 전 생각해보겠다는 말로 기회를 주었고 남편은 저의 곁에서 한결같이 마음을 쏟아주더라고요. 결국 전 그런 남편을 받아주게 되었고 막상 마음을 나누며 마음을 가지다 보니 저 역시 남편에게 푹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6년이란 세월을 살아냈어요. 저희 사이엔 아이가 없었는데 의도적으로 가지지 않은 건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더군요. 결혼 4년차 때까진 자연임신이 되지 않았고 그 후론 병원은 절대 싫다던 남편을 설득해 어렵게 병원 예약까지 했었지만 그 타이밍에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시던 시부가 돌아가시며 병원을 가지 못했었어요. 그 후론 어영부영 하다 보니 어느새 결혼 6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댁에서는 아이에 대한 압박은 전혀 없었고 저 역시 아기를 가지고 싶은 시기가 지나고 나니 임신에 대한 욕심이랄까 미련이랄까 그런 감정들이 점점 무뎌져 크게 노력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아기가 없다 보니 남편과 저는 결혼 생활 6년이 무색할 만큼 신혼의 느낌이 남아있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어요. 오롯이 서로에게만 집중을 하면 되니 싸울 일도 적었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한결같이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니 정말 남자 하나는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서서히 변하는 것도 아닌 하루아침에 남편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저를 쌀쌀맞게 대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남편이 달라진 것은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지난 6년 동안 가끔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잠만은 한 침대에서 자야 한다며 제 옆에 꼭 붙어 자던 남편이었는데 변했다고 느낀 순간부터 회사 일이 바빠 일을 마저 보고 자야 한다며 안방이 아닌 서재에서 자는 날들이 길어졌어요. 결국 전 이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운함을 비추며 말했죠. 여보, 요즘 나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내가 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잠도 서재에서 자고 말투도 좀 쌀쌀 맞아졌고 말이야. 그리고 그 눈빛, 요즘 날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단 말이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일이 바빠서 그래. 그리고 우리 결혼한 지 6년이 넘었어. 내가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늘 한결같을 수가 있겠어. 아무리 그래도 하루아침에 당신이 변하니까 내가 너무 서운해서 그렇지. 당신은 서운할 시간도 있고 한가해서 좋겠다. 나는 요즘 일이 바빠서 잠잘 시간도 모자라는데 말이야. 어찌됐든 한동안은 나 일 때문에 바빠서 좀 예민할 거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 우리 집에 신경도 좀 쓰고 며칠 전에 엄마랑 통화했는데 당신한테 요즘 연락 한 통 없다고 섭섭해 하시더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제가 섭섭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던 남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해도 어쩌면 저렇게나 변할 수가 있는지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남편은 저를 한번 쓱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바쁜 일만 끝나면 당신하고 나하고 휴가 좀 내고 여행이라도 가자. 그때 내가 당신 마음 풀어줄게. 요즘은 정말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래. 일 처리도 다 안 됐는데 계속해서 일은 밀려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든 일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실수는 많아지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요즘 진짜 힘들어.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지경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참아주라. 이렇게까지 말하니 그깟 말투와 눈빛이 뭐라고 이리도 힘든 남편을 잡아댔나 미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미안해. 나는 당신이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인 줄 꿈에도 몰랐어. 그저 좀 바쁜가 보다 싶었지. 어찌됐든 바쁜 것만 끝내놓고 나랑 놀아주기다. 나 연차도 많이 쌓여있고 당신만 시간 내면 언제든지 여행 갈 수 있어. 그래, 알겠으니까 엄마한테 전화나 좀 해. 그러다가 엄마 부르렁 떨어진다. 알겠어. 마음이 풀린 저는 남편의 말대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고 들은 대로 시모가 단단히 심통이 난 듯 툴툴거리며 전화를 받더군요. 어머님, 뭐 하세요? 뭐 하긴, 할 일 없는 노인네가 뭐 하겠냐? 그냥 있지. 그런데 무슨 일이냐? 그간 연락도 없더니. 에이, 어머님, 누가 들으면 몇 달씩 연락 한 통 안 드린 줄 알겠어요. 저번 주에도 통화했었잖아요. 그깟 전화 좀 해줬다고 지금 나한테 유세 부리니? 그리고 네가 언제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니? 너 꿈꿨니? 도대체 누구랑 통화하고 나한테 전화했다고 우기는 거야?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이 잊으신 것 같아요. 정 제 말이 믿었지 않으시면 전화 끊으시고 통화 목록 한번 보세요. 아유, 몰라. 어찌되었든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늙은 시모 이런 식으로 홀대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내가 너 시집와서 애 하나 못 낳는다고 잔소리한 적이 있니? 아니면 날마다 집에 찾아오라고 시집살이를 시킨 적이 있니? 내가 너한테 잔소리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찾아오기는커녕 연락도 자주 안 하는 게야? 설마 내가 너무 잘해주니 내가 만만해서 그따위로 행동하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님.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언제 어머님을 무시했다고. 그런 거 아니니까 마음 푸세요. 마음 풀기는 무슨. 내가 너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거야. 싫은 소리 듣기 전에 알아서 잘해. 시모가 조금 까칠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유독 짜증스럽게 구는 시모를 보니 제가 좀 너무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저런 말을 달고 사는 극성 시모 같았다면 또 시작이라 하고 넘겼을 텐데 까칠하긴 해도 저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하고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고 남편에게선 의외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여보, 어머님이랑 통화했는데 많이 서운하신 것 같더라. 평소와는 좀 다르게 짜증도 많이 내시고 화도 좀 내시더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두고 볼 거라고도 하시고 어머님 그런 말까지 하실 분은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그런데 정말 엄마가 그런 말까지 했다고?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하면 어머님 화가 좀 풀릴까? 주말에 찾아뵐까? 아니, 그거보단 엄마 데리고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병원? 병원은 왜? 왜? 사람이 아픈 데가 생기면 안 하던 짓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한다잖아. 병원 간 김에 여기저기 검사도 좀 해봐야겠어. 엄마 건강검진 받을 때도 됐으니까. 그래? 알겠어. 그러면 당신은 바빠서 안 될 테고 내가 연차 쓰고 모시고 다녀올게. 아니야, 내가 다녀올게. 겸사겸사 엄마하고 시간도 보내지 뭐. 당신은 일해.
그러면 그럴래? 알겠어, 그럼. 다녀와서 연락해줘. 남편은 걱정이 컸는지 다음날 바로 시모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고,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니 남편의 얼굴이 좋지 않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어디 안 좋으셔? 많이 편찮으시대? 그게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이는가 봐. 아직 치매는 아닌데 그런 증상이 보이긴 한다고 하더라고. 거기에다 몸도 전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지셨다네. 나이가 있으시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마음이 좋지 않아. 예상치 못한 결과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쉽사리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쉽사리 할 수가 없었고 한참을 고민하던 남편이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기 여보, 나 우리 엄마 우리 집에서 모시고 싶어. 당신한텐 이런 말 너무 미안하긴 한데 몸도 정신도 아픈 엄마 혼자 두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아. 혹시라도 저렇게 혼자 지내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그 죄책감에 나 못 살 것만 같아. 이대로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말이야. 오늘도 병원에서 결과 듣고 혼자 엄마 집에 엄마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 이런 식으로 시모를 갑자기 모시고 살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 해본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떤 말도 쉽사리 꺼내지 못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우리 엄마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쉽게 결정이 섰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어머니인데 그렇게 해야지. 당신 말대로 어머님 혼자 계시다 혹여나 큰일이라도 나면 나 역시 많이 후회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후회하지 않게 어머님 잘 모셔보자. 정말이야? 고마워 여보. 내가 더 노력하고 잘할게. 그렇게 저흰 시모를 모시기로 했고 일주일 뒤 남편이 시모를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막상 함께 살게 되니 시모의 상태는 제 우려보다 꽤 괜찮더군요. 치매라는 단어가 나와 걱정이 컸었는데 치매 확정이 아니라 초기 증상이 조금씩 보이는 우려되는 상황일 뿐이라 시모는 평소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단지 가끔 아이처럼 떼를 부리며 짜증을 내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특히 제가 출근하는 것에 히스테리를 부리곤 하더군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던 히스테리가 점점 잦아졌고 상황이 그렇게 되자 남편과 상의한 끝에 결국 전 일을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너무 싫어하기도 했고 저와 남편이 출근한 사이 시모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애써 시모를 모시고 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전 시모와 보내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고 출근도 하지 않고 가까이에서 지켜본 시모의 상태는 병원에서 진단받은 것보다 더욱 심각해 보이더군요. 아가, 너 밥 안 주니? 어머님, 아직 11시도 안 됐는데요. 시장하세요. 11시면 밥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침 드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니에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귀찮으면 귀찮다고 해. 그런 식으로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지 말고. 이런 식의 짜증은 기본이었고 어쩔 땐 물건을 내팽겨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어떤 날엔 저를 멍하니 보며 도무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전 시모의 증세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고 그랬기에 남편에게 병원에 다시 가보길 권했어요. 남편은 제 말대로 바로 다음날 시모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지만 더 나빠지진 않았다고 하더군요. 증세가 보이는 것뿐이지 큰 충격을 주지 않고 관리만 잘해준다면 괜찮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런 결과와는 달리 시모의 이상 행동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너 왜 날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거야? 내 아들 말 못 들었니? 난 치매 환자가 아니란 말이다. 아니 어머님, 제가 언제 그런 식으로 어머님을 대했다고 그러세요. 전 그저 화장실을 자주 가시길래 어디 불편하신가 싶어서 여쭤본 것뿐이에요.
탈이라도 나셨으면 약이라도 챙겨드리려고요. 화장실에 왜 가겠어? 그리고 자주 갈 수도 있는 거지. 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고 들어. 전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내가 네 생각을 모를 줄 알아? 멀쩡한 사람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이라도 넣으려고 그러는 거. 꿈도 꾸지 마라. 나 아직 멀쩡해. 정말 전 걱정이 돼서 그런 것인데 제 호의까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절 더 미치고 팔짝 뛰게 했던 것은 갑자기 돌변하는 시모의 태도였어요. 조금 전까진 웃으며 저와 대화를 나누다가도 갑자기 돌변해 이년저년하며 욕을 해대니 정말 웃고 있어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까지 들더군요. 그러는 와중에 이런 명령도 하더군요. 예, 나 다리에 힘이 없어서 안 되겠다. 오늘부턴 내 목욕도 좀 시켜주거라. 너 이런 거 하려고 회사도 그만두고 쉬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잔말 말고 오늘부터 나 씻을 때 너도 따라와 들어와서 씻겨다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느 정도 각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멀쩡한 시모를 모시고 사는 것도 진이 빠지는 일인데 몸도 정신도 성취하는 시모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욱 힘든 일이었죠. 이런 시모보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왜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시댁일이든 집안일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준다면 그것을 위안 삼아 또 힘을 내곤 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고생하는 저를 보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기는커녕 저와 눈만 마주쳤다 하면 짜증을 내는 것은 일쑤였고 집안일조차 하나도 돕지 않더군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하는 것이라곤 그저 먹고 씻고 자는 것뿐이었어요. 여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회사 일로 힘들고 예민한 거 나도 잘 알아. 그래서 나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힘든 사람 붙잡고 이 난리야.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했어? 내가 무슨 죄인이라도 되냐고. 왜 나랑 눈만 마주치면 짜증을 내? 거기에다가 내가 이 집 식모야? 내가 이 집 요양보호사라도 되냐고. 하루 종일 어머님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꺼리 한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퇴근하면 차려준 밥 먹고 씻고 자기 바쁘고. 이게 뭐야? 왜 나만 다 희생하면서 살아야 하냐고.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회사 그만두고 집에 당신이랑 엄마랑 옹기종기 붙어 앉아서 하루 종일 손가락 빨면서 그냥 그러고 살아? 그걸 원하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적어도 말 한마디, 행동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해달라는 말이야. 그건 내가 말했잖아. 나도 회사 일이 바빠서 예민하다고. 그래서 이해 좀 해달라고 말이야.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데 돈이 들어? 아니면 시간이 몇 시간씩 걸려? 그런 것도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건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작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못 해주는 거야? 예민하면 그런 말도 못 하는 거야, 당신은? 내가 이런 취급이나 받으려고 회사도 그만두고 어머님까지 모시는 줄 알아? 적어도 나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 몰아붙일 거였으면 오신다고 하지 말지 그랬어. 착한 며느리인 척, 마음 넓은 척 하면서 엄마 모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공치사라도 늘어놓고 싶은 거야? 그런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저 나도 밖에서 일하는 것만큼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 힘듦 속엔 당신의 무관심이 크다고 말하는 거고. 그렇게 힘들면 엄마 나가라고 해. 나한테 와서 관심이 부족하다면서 잔소리하지 말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더군요.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노력은커녕 싸우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했으니까요. 더 말해봤자 싸움만 커질 것 같아 제가 먼저 자리를 피해 거실로 나와버렸고 거실엔 저희 이야기를 다 들었는지 시모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어머님,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댄 거 아니니?
내가 힘들게 하면 얼마나 힘들게 했다고 내 아들을 쥐잡듯이 잡아대는 거야?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감히 그딴 소리를 짓거려대는 거냐고. 어머님, 전 그게 아니라요. 그저 그이한테 좀 섭섭해서 그랬어요. 섭섭? 네가 섭섭할 게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넓은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뭐가 섭섭한 게 있냐고. 아주 호강이 늘어지셔서 시간이 남아 도는가 보지? 그러니 쓸데없는 걸로 남편 드잡이나 하고 있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뇨. 밥이고 청소, 빨래까지 누가 다 하는데요. 그것뿐인가요? 하루 종일 어머님 쫓아다니면서 뒷바라지는 또 누가 하는데요. 어머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뭐? 내 인연이? 시모는 막을 새도 없이 저에게 다가와 제 뺨을 때려버렸고 때마침 나온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곤 급히 시모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남편 미운 것은 물론이었고 살면서 상상하지도 않았던 이혼까지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제가 시모에게 뺨까지 맞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고 오히려 저를 피한다는 느낌마저 들기 시작하더군요. 시모의 행패는 점점 더 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전 마음을 다잡아보려 참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시모가 많이 아프니 저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당시 전 아픈 사람을 버리고 이혼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강했고 그때까진 남편 역시 이 상황이 힘들어 예민한 거라 그리 믿고 저 자신을 위로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자기 세뇌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쯤엔 제가 남편에게 시모에 대해서 하소연이라도 하면 남편은 앵무새처럼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었어요.